안녕하세요. 21일에 도드리로 데뷔하게 된 나영주입니다. 일단 주변에서 다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 기억에 나는 게 제가 병원을 한번 갔어요. 그 병원에 링겔을 맞으러 한번 갔었는데 간호사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. 어디서 봤는데? 하시길래 아닌 척 하려고 했는데 그 장구 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아니에요? 그래서 맞아요. 그래서 좀 그때 좀 약간 실감을 좀 했습니다.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판소리랑 케이팝의 비슷한 점은 일단 무대는 다르지만 판소리는 그 옛날 조선시대 이제 서민 음악이었잖아요.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. 그리고 케이팝은 또 무대는 다르지만 무대에서 또 우리의 곡 하나로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또 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무대 하나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게 저는 공통점인 것 같고,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 그런 한과 가슴을 쿵 때리는 그 느낌들 있잖아요. 그런 느낌들이 과했을 때는 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야 하는 음악 느낌이었다면, 그런 느낌을 한 스푼만 탔을 때 약간 마음을 간지럽힐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. 저희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음악이 조금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일단 할머니가 판소리 하시고 엄마도 하시고 저랑 동생까지 합니다. 판소리를 하는 집안인데 또 이렇게만 들으면 당연히 외할머니 아니냐. 네, 내 친할머니입니다. 원래는 할머니가 아끼던 애제자였어요, 엄마가. 근데 이제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되었다. 네, 많이 들었어요. 제일 또 놀랐던 건 판소리 하니까 기와집 사냐. 그거 듣고 좀 깜짝 놀랐고요. 제가 한때 한창 파스타를 좋아했었는데 신기해 하더라고요. 판소리를 하는 애가 파스타 많이 먹는다고. 그리고 판소리가 불교 음악 같은 그게 아니냐. 실제로 그렇게 하긴 합니다. 지금도 산공부라고 이제 다 같이 산으로 합숙을 가요. 다 같이 가서 진짜 폭포 앞에 앉아가지고 약간 폭포를 뚫을 만한 강한 소리를 내는 연습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원래 판소리 자체가 마이크가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마이크 없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성량과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꾼으로서 발성을 좀 키우는 연습을 좀 주로 시켜요. 근데 실제로 목에 피가 나면 정말 안 좋지만 소리꾼들은 다 웬만하면 성대결절을 그냥 달고 살고 있어요. 그래서 목이 다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긁히고 상처가 나도 거기서 더 하고 그걸 그냥 강해지게 만드는, 그래서 스스로 좀 수련하는 느낌이 강한 음악인 것 같아요, 제가 생각했을 때. 이비인후과 가면은 다 깜짝 놀라셔요. 목 안 아프세요?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랑 소리하는 친구들 다. 네. 일단 집안이 계속 또 판소리를 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좀 당연하게 뱃속에서부터 계속 국악을 듣고, 엄마가 동요보다도 이제 자영차 따라해봐 아리아리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민요 부르고 부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는 할머니가 이리 와서 앉아봐라, 또 판소리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4살 때부터 처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좀 놀라셨어요. 돌연변이처럼 자꾸 전통만 있던 집안에서 제가 갑자기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겠다, 방송을 나가겠다 하니까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놀라기도 많이 놀라셨는데,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그래, 진짜 하고 싶구나, 얘가 진짜 하고 싶구나 하면서 행복한 게 최고다. 또 제가 처음 판소리를 배운 또 할머니께는 설득시키려고 말씀드렸던 게 절대 국악을 놓진 않겠다. 앞으로도 내가 어떤 음악을 하든 국악은 평생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할머니가 또 알았다,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. 케이팝에 좀 국악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좀 더 국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, 그냥 아이돌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단 정말 제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. 파도가 시작될걸 볼컬럼 ready set go 이 감정의 폭을 explode. 그때 약간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약간 장기자랑 느낌의 무대라고 들었어요, 그때가. 그래서 좀 특이한 거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?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친구가 한국무용 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. 그래서 친구한테 나 장구춤 춰볼까? 한번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그런 말을 꺼내가지고 그게 진짜 실행이 돼버려서 어쩌다 보니 장구춤을 배우게 됐는데, 제가 또 선곡을 또 Love Me Like This로 하고 싶다 해서 친구는 이제 골머리를
이제 그러고 같이 이제 새벽까지 안무 만들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. 제가 그 장구춤까지 막 새로운 시도를 막 하다가 2라운드가 이제 팀전이었어요. 제가 그때 딱 고민의 기로에 선 거예요. 노래를 강력하게 밀고 갈 것인가, 뭐 새로운 시도를 조금 멈추고 갈 것인가 하고 박진영 마스터님께 좀 고민이 된다. 그래서 뭐가 고민이 되냐?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고민된다 했더니 너는 새로운 걸 해야 된다.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듣고 알겠다. 그러면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봐주셨구나. 제가 뭔가 하고 싶었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저 혼자 생각하는 거라 누군가 그거 맞아, 그 길이야 라고 해주는 건 또 완전 다르잖아요. 그 길이야를 해주신 분이신 것 같아요. 계속 앞으로도 해나갈 용기를 좀 주신 분? 이제 방송 때는 좀 자주 뵙기도 하고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말을 막 해주시니까 조금 편안한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었는데 막상 회사에 와서 보니까 아 맞다, 진짜 엄청난 분이셨지? 좀 갑자기 멀게 느껴진다,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. 본보기가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. 박지영 마스터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정말 부지런해야 한다 하는 얘기랑 겸손,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라,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K-팝이 진짜 열풍이잖아요, 전 세계적으로. 지금 이 타이밍에 또 캐대언이 나와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. 이제 아이돌 선배님들이 한국적인 요소를 좀 많이 곡에 녹이신다거나 정말 캐대언처럼 한국의 문화가 많은 사랑을 받는다거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의 집중을 받게 된다는 게 이런 음악을 하고 싶었던 저로서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점점 더 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국악의 매력이나 무용이나 이런 매력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도 국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. 이제 한국의 미, 이제 한국의 소리, 한국적인 소리, 사운드도 좀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기서 좀 기대감이 큽니다. 저희 도들이 한국의 미를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. 저희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